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강 4 의사표시의 5번째 착오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의 의사표시 역시 의사와 내심 효과의사입니다.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요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착오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입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그 법률행위의 100 민법 제 109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9조를 보면 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제목이 나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이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 본인, 의사표시란 본인,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중과실일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중요 부분일 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게 중과실, 본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핵심은 중요 부분, 또 하나는 중과실입니다. 하나는 취소할 수 있고 하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중심으로 이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먼저 착오의 유형. 그럼 어떤 착오는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가? 자, 우리가 흔히 착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착오가 아닌데 착오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이 착오의 유형을 세 가지를 한번 그 포함해서 얘기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건 표시상의 착오예요. 표시상의 착오. 표시할 때 깜빡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90만 원을 쓴다고 써야 되는데 쓸 땐 6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표시할 때 깜빡 착오를 일으킨 거죠. 자, 이거는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해서 쓴 거예요. 서로 다 알아. 90만 원인 거 아는데 쓸 때 깜빡하고 60만 원이라고 하고는 또 말할 때는 또 9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잘못된 거니까 90만 취소하고 원래대로 90으로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표시상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해당이 된다면 중과실만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표시상의 착오고, 두 번째, 내용상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 내용상.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하고 100엔이 같다고 착각을 한 거야. 사실 100엔으로 계약을 했는데 일본서라고 하고, 근데 쓰기는 100달러라고 쓴다든가, 거꾸로 100엔과 100달러가 같다고 해서 100엔으로 계약하고 쓰기는 100달러로 쓴다든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내용상의 착오고, 이러한 착오는 합의하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할 수 없는 게 있어. 뭐냐면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어. 시험 문제는 요게 잘 나오겠죠? 이상한 것들이 잘 나온다. 자, 말은 분명히 착오인데 동기의 착오. 이거는 착오가 아니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착오가 아니야. 이거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을 해. 자, 매도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 을이 앞으로 여기에 도로가 뚫린다든가 철도가 뚫릴 것으로 알고 이걸 매입을 한 거야. 근데 안 들어오네. 이거 본인이 착오를 한 거야. 동기의 착오를 한 거야. 이거는 취소를 못하죠. 갑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냥 땅을 팔았을 뿐이에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동기의 착오도 취소 가능한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동기의 착오, 예를 들어서 을이 이거 땅을 산다고 계약할 때 계약서에다가 철도 부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안 들어오면 뭐 1년 내로 철도 부지가 확정이 안 된다면 이렇게 조건으로 이 매매를 해지하고 원상복구한다라고 계약의 내용으로 넣은 경우, 그때는 착오가 돼. 그건 계약에 의해서 해지할 수가 있으니까,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건 뭐냐면 갑이 유도하는 거야. 여기에 철도 들어오니까 내가 싸게 너에게 팔겠다. 그래서 을은 갑이 동기 착오를 유도했어. 그래서 땅을 샀는데
철도가 안 들어오네. 이렇게 두 가지. 계약의 내용으로 했거나, 이 동기의 착오를 계약의 내용으로 했거나, 동기의 착오를 일으키게 유도한 경우. 네, 상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지만 취소 가능한 거예요. 시내칙상. 이해가 가죠? 동기의 착오는 아니지만 취소 가능한 경우가 두 개 있어. 취소 가능 두 가지. 첫 번째,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거야. 그 동기의 착오가 만약에 착오로 발생한다면 취소하겠다라고 계약에 쓰면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유발을 시킨 거야. 취소할 수 있도록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로 인정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만 취소 가능한 경우 계약의 내용으로 삼거나 상대방이 유발했거나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더라. 자, 이렇게 이제 착오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럼 지금 중요한 게 중요 부분하고 중과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요 부분하고 중과실을 볼 것 같으면, 자, 먼저 중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중요 부분. 자, 중요 부분. 무엇이 중요 부분인가? 어떤 부분을 도대체 중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중요 부분. 가벼운 부분은 그럼 두 가지로 나뉘겠죠. 자, 하나는 경미한 부분이고, 진짜 하나는 요 말대로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착오로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한데, 그럼 경미한 부분은 고치면 되잖아. 그냥 그럼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경미한 착오는 그냥 법률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구애됨이 없으니까 실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중요 부분의 착오. 자, 착오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자,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관적 요건이에요. 주관적. 두 번째는 객관적 요건이야.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표시를 안 했다 이거예요. 착오를 했으니까 의사표시를 한 거야.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일반인 역시 그 표의자 입장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안 했을 거라고 하는 상황, 결정으로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게 입증될 때 중요 부분의 착오예요. 주관적 요건은 표의자 자신, 객관적 요건은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착각을 했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취소할 만하다라고 일반인도 여길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요 부분. 자, 항상 중요 부분을 참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그럼 내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켰어. 나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 이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한 입증 책임.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지.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입증 책임은 본인으로부터 못 알아듣죠. 자,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 즉,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취소를 원하는 자지. 이제 취소하겠다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핵심은 이거야. 취소하겠다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에게. 그럼 중과실은 취소를 못하니까,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 상대방이 입증해야지. 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는 상대방이야. 취소를 못하니까.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내가 취소하겠어. 그러면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중과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중과실이라는 걸 주장은 상대방이 취소하기 위해서 중과실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중과실. 상대방의 중과실이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럼 중과실. 이번엔 중과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과실. 어떤 경우냐. 자, 중과실 역시 경과실하고 중과실로 나눠요. 자, 경과실, 중과실. 중대한 과실.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대한 과실을 보면서 취소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말이 중대한 거지. 저번에 과실 얘기 들었죠? 보통의 사람들이
주의했더라면 실수하지 않을 것. 보통의 사람들의 주의야. 보통의 주의. 보통의 주의를 길들여야 되는데 보통의 주의도 안 한 거야. 그게 중과실이에요. 아주 대단한 주의가 아니야. 보통의 주의. 그러나 단 예외가 있어. 아주 가벼운 과실이어도 중과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전문가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아주 사소한 실수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어. 양쪽.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그건 아무리 사소해도 중과실이야. 아무리 사소해도. 전문가는 무조건 보통 이상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데 못 피한 게 중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중과실은 그 어떤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나? 자,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요거는 표의자의 상대방. 표의자의 상대방. 상대방이 표의자가 중과실을 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표의자가 취소를 못 하잖아요. 중요한 거 항상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야. 즉, 중과실이 있다는 거는 취소를 못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중과실이 있으면은 본인이 취소를 안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본인이 취소를 하려면 중과실이 아니라는 거 입증해야겠지. 입장이 다른 거야. 자, 중요 부분의 착오는 취소 가능해. 취소 가능하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중과실은 취소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중과실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 그러면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야.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헤매는 게 이 중요 부분하고 중과실을 자꾸 헷갈려 해. 그 중요 부분은 취소 가능하고 중과실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 부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 즉 주장하는 자가고, 중과실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한다라고 또 주장하는 자, 역시 주장하는 자. 즉 중과실이 있는 본인은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죠. 중과실이 있으면 본인은 없다고 그래. 중과실이 없다. 대부분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야. 저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계약을 그냥 이행하자. 상대는 계약을 이행하려고 그러지. 취소하려는 건 나야, 나. 자, 내가 표의자가 지금 취소하는 입장이야. 중요 부분이야. 취소할 수 있어. 근데 나에게 중과실이 있어. 그럼 난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경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대는 중과실이라고 해서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거고, 나는 취소를 하려는 거고. 그러면 요 두 개는 이해가 돼요. 자, 이런 게 있고, 자, 이러한 착오의 판단. 그럼 착오는 언제 착오를 한 거냐? 판단 시기는 그 의사 표시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장래의 사실에 대해서도 착오는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리에서의 착오가 있어요. 대리에서 착오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다다음 시간부터 배울 텐데, 본인이 있으면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착오가 발생한다면 본인은 의사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가 없고 대리인이 착오를 한 거예요. 그렇게 원리만 하면 쉬운데 이건 나중에 대리에 가서 더 자세히 배웁니다. 자, 요런 착오의 의사표시가 있는데, 착오의 의사표시에서 또 간혹가다 질문으로 나오는 게 표시기간의 착오하고 전달기간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착오거든. 근데 과연 어떤 게 착오고 어느 건 착오가 아닌지 보면, 자, 표시기간. 표의자가 표시한 걸 중개하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갑이 있어요. 갑이 어떤 내용을 을에게 전달을 하고자 의사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옛날 얘기죠. 요즘은 다 핸드폰을 하고 이메일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전신기사라는 게 있어. 전신기사. 한 50년 전 얘기예요. 진짜 전신기사. 띠띠띠 해갖고 이제 보내는 거. 이 전신기사 이런 사람들이 기간이에요. 표시기간. 자, 의사 표시를 했어.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의사 전달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렇게 전달된 거야. 잘못 전달됐잖아요. 잘못됐잖아. 이거는 바로 착오야. 표시가 잘못된 거야. 이건 바로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 거야. 이건 표시상의 착오.
사고가 되죠. 이거는 표시할 때 잘못 표시한 거야. 나는 을숙씨를 사랑합니다. 갑돌이 나는. 근데 표시를 전달을 잘못해갖고 갑돌이 나는 을숙씨를 실랑합니다. 이게 점을 하나 잘못 찍은 거야. 뭐 사탕합니다. 이렇게 쓴다든가. 그러면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달리 전달기간. 자, 전달기간. 전달기간의 착오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갑이 편지를 발송을 했어. 을에게 발송을 했는데 중간에 우체부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우체부가 이렇게 을에게 발송하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일로 안 가고 병에게 보냈네. 그러면 말은 전달기간의 착오라고 하지만 말은 착오야. 그러나 이건 착오가 아니라 도달하지가 않은 거야. 을에게. 의사가 아예 도달이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도달이라고 그래요. 부도달. 도달하지 않은 걸로 다뤄지는 거야. 아까 표시기간의 착오는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져. 표시기간의 착오는 착오 맞아요. 근데 전달기간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라 부도달이야. 그러니까 지문에, 시험 문제 지문에 전달기간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이 된다. 뭐 내용상의 착오에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틀린 거야. 부도달이야. 착오가 아니야. 이거는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러나 표시기간의 착오는 표시가 돼서 의사가 완전히 갔잖아요. 내용이 잘못 전달된 거야. 이건 표시상의 착오고, 이거는 가에 가지 않았어. 도달이 안 된 거야. 의사 표시가 안 된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착오의 의사 표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게 특히 아까 말했다시피 이 착오의 의사 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리고 중요 부분은 착오를 이겼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라고 입증을 해야 돼.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거. 중대한 과실. 자, 중과실이 있으면 아까 중요 부분은 취소할 수 있다. 중간 과실은 취소할 수 없다. 중과실은 취소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취소를 하고 싶은데 그럼 나는 경과실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상대는 계속 그 거래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를 이행을 하자는 측에서 중과실이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걸 상대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취소하려고 하는 측이니까 중요 부분만 입증하면 되는 거고 상대편은 반대로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중과실이라는 거를 상대방이 입증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는 그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판례상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판례상 정리를 하는데, 자, 어떤 경우가 중요 부분이냐. 자, 중요 부분. 또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중요 부분이 아니야. 어떤 때는 중요 부분이 맞고 어떤 때는 아니야. 이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중요 부분의 차이는 그 토지의 현황, 어떤 경계, 이런 착오는 중요 부분 맞아요. 내가 경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거래를 할 때 요만한 땅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경계가 잘못돼서 이만큼이 아닌 거야. 땅이 남의 땅이. 이런 건 중요 부분의 착오야. 근데 중요 부분이 아닌 건 이 돈, 주로 돈과 관련이 돼.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는 착오는 뭐냐면 주로 매매 시가, 시가를 착오를 느꼈을 때 나는 저게 5억 원, 예를 들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 5억 원인 줄 알고 샀는데, 그래서 10억 원짜리 5억 원에 사는 줄 좋아서 샀어. 근데 알고 보니까 4억 원이야. 비싸게 샀네? 이거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인정을 하는 건 그건 개인 사정이야. 왜 착오를 해? 경계와 현황은 착오가 되는데 시가, 돈, 매매하는 대금하고 관련된 거는 인정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 현황의 부지로 시가보다 헐값으로 매도를 했어 착오로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교부받은 수표가 부도가 나도 착오로 인정을 안 해요. 왜? 그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니요. 수표 부도 나지 않은 걸로 다시 받으면 되니까. 이해가 가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임을 몰랐다. 나 타인 소임인 거 몰랐다고. 중요 부분이라고. 난 취소하겠다고. 해도 그 인정이 안 돼. 왜?
타인 거래도 매도한 사람이 그걸 받아다가 팔아주면 되는 거거든. 팔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주로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건 현황하고 경계,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후유증,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떤 후유증, 합의를 했어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왔을 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서 그 합의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판례상 인정이 됩니다. 법률의 착오 같은 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주로 돈과 관련된 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라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7강 민법인 민사특별법 4 의사표시의 착오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 4가지 늘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비진의 의사표시, 두 번째 통정 허위표시, 지금 배운 세 번째가 착오의 의사표시, 네 번째 이제 앞으로 배울 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비진의 의사표시하고 통정 허위표시는 주로 무효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효냐 아니냐, 유효냐, 그리고 선의의 제3자 보호합니다. 역시 이 착오나 사기 강박도 선의의 제3자 보호해요. 여기 다 선의의 제3자 보호하는데, 여기는 주로 취소하고 관련이 있어.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여기는 주로 무효냐 유효냐, 이게 관련이 있고, 두 개가 약간 다르다는 거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7강 의사표시, 착오의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착오의 유형에 대하여 배웠고, 그리고 중요 부분의 차이가 뭔지, 중과실이 어떤 건지, 일반인이 보통의 사람들이 기울이는 주의를 하지 않은 게 중과시라는 거, 중요한 과시라고 해서 큰 게 아니고, 다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경미해도 중과시라는 거, 그 정도 아시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책을 통해서 반복해서 학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